2025년 12월 28일 이란의 주요 도시들은 말 그대로 거대한 용광로처럼 타올랐습니다. 물가 폭등과 리아라 가치 하락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에 당황한 정권은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며 정보의 유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의료진들의 폭로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테헤란과 마슈아드의 병원 관계자들은 런던 BBC 방송과의 비밀 인터뷰에서 차마 믿기 힘든 참상을 전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병원 두 곳으로 109 이상의 시신이 실려왔고, 응급실은 몰려드는 총상 환자들로 인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실려온 시신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었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머리와 심장을 정밀하게 타격받은 상태였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압이 아니라 명백한 학살이었습니다. 영안실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이미 자리가 부족해 시신들을 서로의 몸 위에 쌓아두고 있으며, 당국은 유가족들에게 시신을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정권의 잔인함에 유가족들의 슬픔은 분노로 변해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하루에만 38명의 환자가 수술도 받지 못한 채 복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터넷이 차단된 암흑 속에서 얼마나 더 많은 청년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인권 단체들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538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메네이 정권이 감추려 하는 이란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정권은 반성 대신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국가안보가 레드라인이라며 시위를 무력으로 짓밟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군용 텔레비전에 등장한 군 관계자는 국가자산과 전략적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의 무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란 의회의장인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의 발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하드라이너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인물로 꼽힙니다. 갈리바프는 의회 연설에서 경찰과 바시지 민병대의 진압을 치하하며,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거나 공격을 감행한다면 중동 내의 모든 미군 기지와 함정,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가 합법적인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리바프의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이란 정권은 내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외부와의 전쟁을 유도하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굶주림과 분노를 서방의 공작으로 몰아세우며 애국심을 결집하려는 전형적인 독재자의 수법입니다. 이미 이란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당시 이란의 정밀 방공망과 미사일 기지들은 이스라엘의 최첨단 전투기들에 의해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86세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제 정권의 수명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발악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선제 타격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국민들이 전례 없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팀은 사이버 테러부터 직접적인 군사 타격까지 모든 응징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와 바레인의 미 해군 제어함대는 이미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데프콘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란이 만약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군은 가용한 모든 타격 수단을 동원해 이란 정권의 핵심물을 제거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은 중동 전역이 화염에 휩싸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최근 이란 내부에서는 의료진들이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보안군의 학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시신에서 추출한 탄환의 일련 번호와 발사 각도를 기록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할 비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를 감지하고 주요 병원에 비밀 경찰을 잠입시켜 의료진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목숨을 건 폭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대 사이에서는 밤마다 냄비를 두드리며 죽음을 외치는 행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민중 전술입니다.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방식 그대로 국민에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란의 경제적 파탄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리아라 가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2025년 중반을 기점으로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시장의 물가는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한때 중동의 부국이었던 이란의 국민들은 이제 자식의 장기를 팔아 식량을 구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권이 핵 개발과 대리 전쟁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동안 국민들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국은 신정체제의 정통성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더 이상 신의 이름으로 굶주림을 참으라는 말은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란의 붕괴는 한국 경제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에너지의 생명선을 쥐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마지막 수단으로 해협의 기뢰를 살포하거나 유조선을 공격한다면 전 세계 유가는 단 하루 만에 배럴당 $200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이 경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서고 물가가 폭등하는 재앙이 우리 문 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이란 정권의 교체는 북한의 최대 우방이자 무기 수출국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영안실이 가득 찼다는 것은 정권의 수명이 다했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하메네이는 총칼로 청년들의 심장을 뚫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유를 향한 갈망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서방을 협박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이 피학살극이 어떤 파국으로 끝날지, 그리고 그 파편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어떤 충격을 줄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이란 시위대는 47년의 어둠을 뚫고 새로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갈리바프의 경고대로 중동 전역이 제3차 세계대전의 화염에 휩싸이게 될까요? 지옥으로 변한 테헤란의 병원들과 그곳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청년들의 영혼이 이제 중동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폭풍 속에서 국익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K팩트가 전해드린 이 참혹한 진실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다음 장은 과연 어떻게 쓰여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란의 현재 인구 구조를 보면 정권이 왜 이토록 잔인하게 대응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란 인구의 60% 이상이 1979년 혁명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교리보다 인스타그램과 세속적인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이 세대 자체가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증언한 대로 보안군이 20대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조준 사격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제거하여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비극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미래를 죽이려는 정권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이란의 지하 경제와 혁명수비대의 이권 관계를 파헤쳐보면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전체 경제의 약 40%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 집단이기도 합니다. 석유 밀매, 자금, 세탁통신 인프라까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시위대가 하메네이의 퇴진뿐만 아니라 혁명수비대의 해체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군대, 이것이 바로 이란이 처한 비극의 본질입니다. 최근 군 내부에서 하급 장교들이 시위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은 정권의 최후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란의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입니다. 만약 친서방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복구되거나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란은 중동의 거대한 소비시장이자 에너지 공급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1970년대 건설붐 이상의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시련을 줄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찰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파도를 정확히 읽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리한 외교와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어느 응급실에서는 이름 모를 청년이 자유를 외치다 숨을 거두고 있을 것입니다. 영안실의 빈자리를 기다리는 시신들은 이 정권이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음을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 미사일 발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부의 폭발로 끝날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K팩트는 이 피의 기록이 멈추는 날까지 그 이면의 진실을 멈추지 않고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란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날카롭고 타격감 있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분석가 K팩트였습니다.